여섯 번째, 침탄율 처리하기. 침탄이라는 얘기는 저탄소강에다가 표면 경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탄소강이니까 탄소가 적어요. 이때 표면에만 탄소를 침투시키는 겁니다. 표면에만 탄소를 침투시켜서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담금질을 하면은 그러면 표면층이 경화되겠지요. 자, 탄소가 적으면은 담금질이 잘 안 돼요. 탄소가 적으면 담금질이 잘 안 되는데 이때 표면만 탄소를 침투시켜서 담금질하면 표면만 경화되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해서 내모음성이 크겠죠. 그러면 표면만 경화되고 내모음성이 크다. 근데 내부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는 저탄소강 그대로이기 때문에 원래 인성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표면은 경화되고 내모음성이 크고 그 다음에 내부는 인성이 큰 거. 그런 걸 얻는 것이 침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침탄은 침탄제를 어떤 거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고체 침탄이 있고 액체 침탄이 있고 가스 침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침탄제 그 분류가 있거든요. 고체 침탄제는 말 그대로 고체 상태인 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코스 같은 경우는 석탄을 권류한 거거든요. 석탄을 권류한 거기 때문에 주성분이 전부 다 탄소죠. 그 다음에 목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숯이라고 보면 돼요. 숯. 얘도 역시 나무를 권류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전부 다 탄소 성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고체 침탄제고, 액체 침탄제는 예를 들어서 시아나 나트륨, 시아나 칼륨이에요. 시아나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 KCN 또는 NaCN 이렇게 되거든요. CN인데 이때 요 CN이에요. CN 요거를 CN 화합물을 요걸 시아나 화합물이라고 시안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에 탄소가 있지요. 탄소. 그래서 이거는 전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액체 침탄제고, 기체 침탄제는 가스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스도 역시 LPG나 LNG 주성분이 C하고 H하고 O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C가 있으니까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기체 침탄제다 겁니다. 그러면 전 침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침탄의 과정을 보면요. 우선 맨 처음에 침탄제의 C가 탄소가 침탄로 안에서 우선 산소하고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CO2가 되겠지요. CO2가 되는데 이 CO2가 다시 또 C하고 반응하면서 또 이제 왜 그러냐면 코코스가 잔뜩 뭐 코코스나 목탄 같은 것이 잔뜩 있기 때문에 그 있는 탄소하고 또 반응하면서 두 개의 CO가 돼요. 이러면 이때 이 CO는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얘가 CO가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면 O하고 결합을 해서 CO2가 되든지 아니면은 CO가 얘가 C하고 뭐 CO2로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CO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C 하나 내보내고 CO2만 남게 하는 거예요. 항상 CO2가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CO가 O하고 결합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O는 이미 여기서 다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스스로 좀 분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요 C가 아니로 얘는 고체 상태가 아니거든요. 고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좀 이런 거 보고 활성탄소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활성탄소인데 요 활성탄소가 이제 쉽게 표면 그 강제 표면으로 이제 침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침입을 하면서 이제 확산이 돼서 들어가겠죠. 확산에 의해서 내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침탄층이 형성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체 침탄부터 봅시다. 자, 고체 침탄 방법. 고체 침탄 같은 경우는 아까 목탄이나 코코스 등을 사용한다 했죠. 목탄이나 코코스 등을 침탄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탄 처리할 부품을 침탄 상자에다 장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화 점토로 밀봉을 해요.
밀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00 내지 950 정도 이렇게 가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열하면은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있으면은 0.5 내지 2.0mm 정도의 침탄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그 뭐 이런 요 목탄하고 보통 쌀알크기 정도 목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탄산 바륨이나 탄산 나트륨이 있거든요. 이런 것 등을 같이 혼합하면은 이제 침탄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때 탄산 나트륨이나 탄산 바륨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얘는 침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침탄 촉진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침탄 촉진제 했죠. 탄산 바륨이나 탄산 나트륨 이런 거는 침탄을 잘 되게끔 해주는 침탄 촉진제다. 그 다음에 전 침탄층에 그러면 탄소 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한 0.8%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적합합니다. 0.8% 가까이. 그럼 0.8%면 공석강이겠죠. 만약 이것이 이 이상이 되면 공석강 이상이 되면은 전 과잉 침탄이 돼 갖고 과잉 침탄이 되다 보면 과잉 침탄됐던 탄소가 도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도로 빠져나오는 방류 현상이 생기거든요. 또는 아니면 시멘타이트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잘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0.8% 이하로 그 농도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 침탄이 어느 깊이까지 되는가? 결국은 탄소가 어느 깊이까지 확산이 돼서 들어가는가 하는 거는 이거는 온도하고 시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면 맨 위에 900 내지 950도 하고 시간은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바로 침탄 깊이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면은 그림에 침탄 시간하고 침탄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침탄층의 깊이가 있는데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온도가 800도보다는 1000도에서 하면 침탄층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시간을 했다 그래요. 2시간을 했을 때 800도씨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는데 1000도에서는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네.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침탄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침탄 깊이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침탄 온도가 또 높아지면은 역시 침탄 깊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쪽에 고체 침탄의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고체 침탄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침탄 상자에다가 뭐 침탄제하고 부품하고 그냥 같이 넣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설비비도 싸고 그 다음에 부피가 크다. 부피가 크면 침탄 상자만 좀 크게 하면 되고 부피가 작다. 그러면 여러 개 잔뜩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부품이 크거나 작거나 아무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단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 가열이 균일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탄층도 역시 균일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밀봉을 해놓고 이런 상자에다 여기다 물건 넣어놓고는 그냥 이렇게 밀봉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균일하게 온도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침탄도 역시 균일하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꺼내서 직접 담금질을 못합니다. 직접 담금질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방냉을 합니다. 방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담금질을 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표면에는 이제 탄소에 의한 그 시멘타이트가 망상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망상 시멘타이트가 망상 탄화물 시멘타이트가 생기기 쉽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침탄제가 전부 다 탄이기 때문에 탄이나 코크스이기 때문에 이런 연탄 분진이 나르거든요. 그 분진에서 환경오염이 심하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많겠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하려면 이 상자가 무지하게 커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크게 할지는 뭐 그런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고체 침탄이다. 이게 이제 암코철이라고 하는데 암코철 같은 경우가 거의 순철입니다. 순철. 그래서 불순물이 뭐 0.08% 이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전 암코철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탄소가 거의 없는 탄소가 0.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8%니까는 상당히 아주 거의 순철이다 이거죠. 그래서 순도가 아주 높은 철이다 그죠. 순철. 그래서 자석의 철심 같은데 그런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암코철입니다. 자, 이어서 고체 침탄 저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목탄하고 발효물 사용해 갖고 만약 목탄하고 발효물 사용해서 암코철에다가 아까 암코철 얘기했죠. 그래서 뭐 이런 순철에다가 침탄을 할 경우 이때 이제 침탄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침탄 층 깊이가 달라지는데 이때 이제 침탄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문제는 중심부에 결정립이 조대가 되는 거예요. 결정립이 너무 커져 갖고서는 취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도 이런 취성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표면은 뭐 경도가 높고 그리고 내부는 인성이 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은 내부도 역시 취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900에서 950도에서 해서 침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체 침탄 같은 경우는 시아나나트륨을 아까 NaCN 뭐 KCN 이런 거라 그랬죠. NaCN이나 KCN 그래서 시안이 주성분인 화합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KCN 같은 경우는 시아나칼륨이죠. KCN 이런 것 등을 쓰는 겁니다. KCN. 그럼 여기에 있는 C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주성분이라는 염욕 이건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든 데다가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강제를 담그는 겁니다. 침지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C 성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얘는 N 성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C하고 N하고 같이 들어가요. C하고 N하고. 그러면 얘는 들어가면 C가 들어가면 침탄이 되고 이제 질소가 들어가면 질화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질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침탄 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침탄 질화 또는 뭐 청화법 그렇게 합니다. 청화란 얘기가 얘가 요 아까 CN 성분을 시안이라고 했는데 또는 전 청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화법 이렇게 표현도 한다. 이때 이제 액체 침탄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것이 산소하고 결합돼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또 역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다시 분해를 하면서 이런 과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CO 가스가 나오고 질소가스가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C가 또 역시 탄소가 들어가서 침탄이 되고 여기 있는 N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 N이 역시 이렇게 들어가서 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발생한 CO와 N이 철광과 반응해서 침탄 질화 작용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침탄하고 질화하고 약간 일어나는 온도가 틀려요. 그래서 주로 조금 이제 낮은 온도에서 질화가 일어나고 온도가 조금 높아야 침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 700도 이하면 주로 이제 질화만 일어납니다. 주로 질화만 일어나고 800도 이상이 되면은 그때 이제 주로 침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탄 깊이 같은 경우는 900도씨에서 했을 경우 900도씨에서 30분 정도 처리하면 약 0.3mm 정도가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고체 침탄 같은 경우는 900도씨에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 하면 0.5에서 2.0이 얻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약간 조금 더 빨라지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시아나트륨을 한다 했는데, 이거 염욕을 하는데, 이거 염욕만 하다 보면, 이거 염욕은 산화도 되기 쉽고, 증발도 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발돼서 나가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 왜 그러냐면요, 시아나트륨이 이것이, 독극물입니다. 아주 독극물이에요. 맹독입니다. 맹독. 그래서 주로 옛날에, 꽁 잡을 때 요 시아나트륨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맹독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발이 되면 좀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요 시아나트륨에다가 염화나트륨하고 소금이죠.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 뭐 염화바륨 이런 것 등의 첨가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고체 침탄할 때 침탄 촉진제가 있었죠. 침탄 촉진제로 탄산 바륨이나 아니면 탄산 나트륨이 있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아노나트륨에다가 염화나트륨이나 탄산 나트륨 또는 뭐 염화 바륨 등이 이제 첨가제로 들어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침탄제 한번 특징을 한번 봅시다. 특징 같은 경우는 얘는 액체 침탄이 되면 질소도 같이 되기 때문에 내마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내마물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변형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거는 변형도 잘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템퍼링이나 마켄칭 등의 항원열 처리하는 것이 이런 조작이 훨씬 편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침탄제 같은 경우 값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침탄증은 그 대신 좀 얇아요. 빨리 되기는 조금 하는데 그렇게 많이 깊이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침탄증이 얇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증발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아주 유독가스라겠죠.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점이 되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가스 침탄. 가스 침탄은 이제 탄소 성분이 있는 가스를, 그래서 침탄성 가스라고 하죠. 그거를 밀폐한 열처리용 안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가스가 강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하나 안 한 거 있네. 요 앞에 요거 있거든요. 액체 침탄제 침탄 성능 관리가 있는데, 침탄 성능을 어떻게 보면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침탄력의 농도, 그 다음에 침탄액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할 때도 침탄제를 얼마만큼 넣을 것인가, 그래서 많이 줄었으면 이제 보충을 늘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침탄하고 나서 연강박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팍 구부려 봐서 뭐 하는 시험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침탄등 같은 거는 침탄 깊이죠. 그런 것 등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침탄 성능 관리사항 좀 잘 알아두시고요. 다시 보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침탄성 가스는 대부분 전 천연가스, LNG라 그러죠. LNG, 그 다음에 프로판가스, LPG라 그러죠. LPG 이런 것 등을 쓰고, 또는 뭐 부탄가스, 우리 가정용 부탄가스 그런 겁니다. 또는 뭐 메탄가스 이런 것 등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또 변성가스라고 있거든요. 캐리어 가스인데 이거는 전 요런 뭐 침탄 천연가스 이런 것 등을 변성로에서 집어넣고서는 변성을 시킵니다. 그래 갖고서는 뭐 메탄이나 프로판가스를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같이 집어넣어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정탄가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탄가스를 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변성가스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변성로에서 변성된 요 가스를 보고 캐리어 가스 그러거든요. 그래서 침탄성 가스를 변성로에서 변성시킨 가스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침탄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메탄이 이런 것들 이렇게 첨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메탄, 이게 이제 프로판 이런 것 등을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첨가하는 걸 보고 이런 것 등은 이제 탄소 성분이 더 증가했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증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된 거죠.
자, 그때 이제 가스 침탄 반응식을 보면 맨 처음에 CO 가스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CO2가 이렇게 분리되죠. 그 다음에 또 CO 가스가 또 수소하고 있을 때 여기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고 C만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메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스스로 분리가 일어나서 C하고 그 다음에 수소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 프로판 같은 경우 C가 CH4하고 메탄하고 H2로 분리되면서 C가 건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C들이 얘들이 탄소가 돼서 이제 얘네들이 활성탄소가 돼서 이것이 이제 침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반응이죠. 프로판도 C하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석출한 이 역시 탄소가 이제 활성탄소라겠죠. 이것이 이제 확산에 의해서 침탄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 침탄의 장점을 보면 아주 열 효율이 우수합니다. 열 효율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기도 적합합니다. 가스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이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균일한 침탄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고체 침탄보다는 액체 침탄이 좋고 액체보다는 이제 기체가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도 조절도 용이하죠. 가스 성분만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침탄층 깊이 같은 거 그런 거 조절도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침탄 후에 바로 담금질도 가능한 것이 이거다는 얘기죠. 아까 고체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뭐 그 뭐라고 됐죠? 액체는 아까 항원열 처리가 가능했었나요? 예, 그렇죠. 액체 같은 경우는 항원열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담금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작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도 별로 그렇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침탄을 하고 나면 침탄은 특징이 반드시 열 처리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열 처리를. 여기다가 열 처리를 해야 그 탄소가 포함된 부분이 거기서 이제 조직이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침탄 후 열 처리 방법은 고체를 침탄할 때는 침탄 상자 중에서 그대로 선행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걸 갖다가 재가열해 갖고 다시 가열해서 담금질을 뜨임해야 되죠. 근데 아까 기체 침탄 같은 경우는 바로 담금질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체 침탄의 경우, 고체 침탄은 그래서 꺼내서 우선 선행한 다음에 고체 침탄지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걸 꺼내서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선 다시 이제 가열해서 다시 이제 담금질 뜨임해야 되죠. 그래서 담금질 뜨임하거나 또는 뭐 확산 풀림 또는 뭐 구상화 풀림들을 하는 거죠. 확산 풀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크롬강이나 또는 뭐 크롬 모리브덴강 같이 이런 이 크롬 성분에 의해서 확산이 좀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확산이 억제된 거를 그런 강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거와 같이 탄소 확산이 느린 강에서 침탄 온도를 갖다가 이제 요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침탄이 조금 더 빨리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구상화 풀림 처리를 하는 건데, 구상화 풀림 같은 경우는 침탄을 하고 나면 거기에 그 표면에 탄소가 들어가면서 시멘트 성분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형태가 망상 시멘타이트. 그래서 망상 시멘타이트는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있으면 얘는 쉽게 취성이 커지거든요. 취성이 커지는데 이걸 지성을 낮추려면은 구상화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상화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상화 처리를 언제 할 거냐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뭐 담금질 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담금질을 2회 할 때는, 2번 담금질 할 때는, 그때는 이제 1차 담금질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상화 풀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온도는 한 650에서 700도에서 이제 구상화 풀림 하는 겁니다. 자,
자, 이제 그러면 전 이렇게 풀림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당금질 처리하죠. 자, 그래서 이 당금질은 왜 하냐, 이게. 당금질은, 자, 보면, 침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심부 조직이 대단히, 조직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크고, 그 다음에 조직이 거칠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 중심부 조직을 미세화하기 위한 열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1차 당금질이에요. 그래서 AC3 이상 한 30도 정도로 이렇게 가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윤행시키는 겁니다. 윤행시키는 것이 1차 당금질이에요. 그래서 1차 당금질은 중심부 조작 미세화, 그 다음에 윤행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전 이렇게 해서 중심부 조직을 미세화했으면 그 다음에는 전 표면부를 경화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가 표면의 침탄부를 경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인전 가열하는 겁니다. AC1 선 이상으로 가열한 다음에 이때는 이제 순행하는 거죠. 순행을 하면은 표면층에 마텐자이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차 당금질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요거 보시면은 1차 당금질은 결정림 미세화, 그 다음에 2차 당금질은 표면부 경화, 그렇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가스 침탄 후에는 보통 800도 정도까지 온도를 강화시킨 다음에 물 또는 기름 중에 직접 당금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거는 요 가스 침탄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얘는 뭐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침탄 끝난 거를 바로 물이나 기름에 직접 담그라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해서 대체적으로 또 변형도 적은데, 근데 또 전 그걸 갖다 또 마켄칭 처리하면 당금질 변형은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당금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열 처리가 뭐여야 돼? 반드시 뜨임을 해야 되죠. 이때는 전 저온 뜨임 합니다. 그래서 당금질을 한 후 반드시 저온 뜨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온 뜨임 하면 당금질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인성을 조금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당금질한 후 반드시 저온 뜨임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전 당금질에 관한 열처리인데, 그래서 당금질 열처리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좀 더 요걸 적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차가 1번이 침탄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전 풀림이죠. 풀림은 구상화 풀림이 있고 확산 풀림이 있다 그랬죠. 확산 풀림이 있고, 그래서 확산 풀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차 당금질. 1차 당금질은 결정림 미세화, 또는 뭐 중심부 미세화. 중심부 미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차 당금질이라죠. 2차 당금질인데, 요게 이제 표면 경화. 표면 경화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뜨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뜨임.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전 과잉 침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잉 침탄은 너무 아까 침탄이 너무 많이 돼서 0.8% 이상이 되는 걸 과잉 침탄인데,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저는 과공석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과공석 조직이 생기면, 과공석 조직은 망상 시멘타이트 플러스 폴라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망상 시멘타이트가 균열이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과잉 침탄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 저는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 또는 뭐 시간이 너무 길 때 그런 거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체 침탄이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스 침탄이라 하는 것이 편하고, 그 다음에 침탄 온도를 좀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침탄에 의한 그걸 조금 꼭 과잉 침탄된 걸 도로 약간 빼내는 처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완화 침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기 뭐 완화 침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탄이 잘 안 되게 억제를 하고 또는 이렇게 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침탄제를 좀 너무 오래된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 뭐 침탄 완화제를 이렇게 섞는데 그때 이제 석탄이나 알루미나 등을 이렇게 강한 걸 섞어서 그래서 이제 침탄도 억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그러면 전 과잉 침탄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그래서 과잉 침탄 조직으로 된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망상 시멘타이트가 있으니까요. 그 시멘타이트를 구상화 처리를 해야겠죠. 구상화 풀림. 구상화 풀림만 하면 전 확산 풀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확산을 위한 구상화 풀림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전 침탄층의 탄소가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내부로 들어가면서 표면부는 과잉탄소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내부는 또 탄소를 더 계속 받아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부까지 어떻게 돼요?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액체 침탄법에서 아까 침탄도 되고 질화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을 방지를 하려고 한다. 침탄도 방지하고 질화도 방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뭔가 처리를 해야겠죠. 그런 이제 그런 거 보고 침탄 질화 방지인데 또는 뭐 방탄 처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방탄 처리인데 그래서 보면 부분적으로 침탄을 방지해야 할 경우 그러니까 침탄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어떻게 이제 별도로 조치하는 걸 보고 방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혼합물을 발라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L2S나 SiO2 이런 것도 혼합물을 발라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 표면부를 뭐 이런 걸로 전기도금 또는 뭐 이런 걸로 이중 중첩 전기도금 그래서 전기도금을 해서 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용융 분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루미늄 용융 분사되면 어떻게 돼요? 알루미늄이 표면에 착 달라붙죠. 그래서 더 이상의 금속 원소 침입을 방지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침탄 방지법 또는 뭐 방탄법 그렇게 표현합니다.